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오준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과제는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문헌 고찰, 연구 결과, 결론 및 프로그램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노인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유가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건강해진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기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여가 시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만 여가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누구나 여가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향유해서 여가가 필요한데요. 자아실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같은 소극적 여가 활동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어떻게 여가 교육이나 여가 활동을 어떤 것들을 참여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여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연구에서 저희는 제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겠고요. 그리고 제주 사회복지 현장에 사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여가 교육 프로그램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 교육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통한 특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전기, 후기 노인 중심의 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헌 연구, 현장 사례 조사, 데이터 분석, 현장 전문가 FGI, 자문회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제주 경로당 강력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서초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도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복지관을 비롯한 탐나장애인 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가교육은 개인 스스로 여가를 인지하고 자율적이며 주체적으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방법, 활동 내용, 활동 순서를 기획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가를 더 생산적, 효과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교육성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는 교육을 여가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노인 여가 교육 프로그램 정책적 특성을 보시면 노인복지법 제4장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1차부터 3차까지 여가 문화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4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여가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노년층이 주도적으로 여가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과 프로그램 담당자의 역할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 노인 여가의 특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7%가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년간 여행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여가활동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종교 및 사회활동의 31%, 그리고 취미 오락활동의 25%, 휴식활동의 23% 정도 참여하는데요. 종교 및 사회활동에 기타 등의 많은 분들이 기타 영역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여가활동은 취미 오락 중심의 여가활동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여가교육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 2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 여가교육 장소가 부족하고, 대신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시는 정기 어르신들이 29.5%,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0.5%, 노인복지관의 대부분은 후기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년간 여가교육 참여 경험을 물어본 결과 충격적으로도 13.1%만 여가교육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건강관리, 운동 프로그램에 56.8%가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저희가 협조해 주신 대로 제출받아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을 한 결과 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정보화, 사교, 관광, 봉사, 기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건강 영역에서 신체, 인지, 정서, 건강교육, 관리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영역은 음악, 미술 영역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취미 같은 경우에는 게임놀이, 그리고 교양에는 인문 분야, 어학 분야, 그리고 정보와 교육에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이 있고, 봉사활동, 그리고 기타 활동에는 교육활동과 다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건강 프로그램이 48%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비종목, 댄스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그런 종목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한 건강 프로그램이 38.1%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보와 교육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프로그램이 순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마찬가지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48.1%,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20.8% 순으로 차지하였고, 노인영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전기 노인이 42.9%를 참여하고 계셨고, 후기 노인이 32.5%를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또한 프로그램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38.2% 참여하고 계셨고, 취미 관련 프로그램은 22.0%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연령대별 프로그램 구분을 보면 전기 노인이 45.6%, 후기 노인이 23.5%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이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영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연령은 전기 노인, 후기 노인, 초기 노인 순이었고, 초고령 노인은 참여하는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노인은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그 다음에 전기 노인은 건강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후기 노인은 건강 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 순으로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적극적 활동에
여가 활동이 소극적 여가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저희가 또 같이 눈여겨봐야 될 사안이 개인 선호도 및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 선호도 및 특성도 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고려되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면접조사 결과입니다. 요거는 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신 건데, 장소에 대한 문제, 장비에 대한 문제, 강사에 대한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비용의 문제, 기각 협력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셨습니다. 장소는 프로그램실 부족, 이동 지원이 어려움 등의 얘기가 되었고, 장비는 고가의 악기, 그리고 키오스크도 고가 장비 말고 저가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듯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문제는 어르신들이 강사를 좀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 강사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단가를 높이다 보면 또 프로그램 횟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면에서도 이용자 수준이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이 좀 다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나 고학력자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어야 됨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관련된 여가 노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공연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연결되었으면 하고, 또한 재능 기부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금전적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금전적 요구가 당연시되기보다 공동체와 같이 성장하고 화합이 되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배 시민 관련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진지한 여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 프로그램, 자서전 쓰기 같은 프로그램들 통해서 웰빙, 웰다잉, 웰에이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결론 및 제안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와 8조를 들었고요. 여가교육 체계로는 건강한 노후, 그 다음에 쓰임의 가치 있는 연장, 품위 있는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크게 목적별 체계와 기능별 체계로 나눠봤습니다. 목적별 체계는 아까쯤에 사전에 얘기한 대로 건강문화예술, 취미교양 같은 그런 분류를 얘기하고요. 기능별 체계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따라서 고려해서 일상생활 활동,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고급 일상생활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신체적 기능 상태에 따라서 소극적 여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 여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 신체 기능 체계를 보시면 제일 위에가 신체적 의존 단계고, 그다음 허약, 밑으로 갈수록 이제 건강이 좋으신, 신체 기능이 좋으신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체적 허약, 신체적 독립, 건강, 엘리트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본 방향으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고 활기차고 재미난 프로그램, 주도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안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심리운동입니다. 심리운동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체 경험, 물질 경험, 사회 경험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도구를 이용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물질의 특성도 학습도 하고 사회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과 경쟁활동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슐런입니다.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슐런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빙고입니다.
스포 빙고는 신체 기술과 두뇌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큰 부담 없이 재미와 흥미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팀 대항 경기를 통해서 사회성 향상 및 친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제시하게 됐는데요. 요 같은 그 오재미 같은 그런 주머니를 그 색깔별로 이렇게 지으면서 그 편을 이제 그 하는 빙고를 먼저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서전 쓰기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이제 제주도 노인복지관에서 자서전 쓰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 손을 보이십니까? 이 손은 어르신들의 그 고생됐던 삶의 그 삶을 나타내는 그 주먹, 삶을 나타내는 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에게 어머니랑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고령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